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서정덕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로 첫 번째 인사를 드렸던 서울경제TV가 어느덧 개국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개국 기념을 맞이해 포스트 코로나 신경제 온다라는 주제로 특별 포럼을 마련해봤는데요. 올 한 해를 뒤덮은 코로나19, 중세 흑사병이 르네상스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당대 경제와 사회, 또 문화에 혁신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또 세계적 사건이 되고 있죠. 자, 이번 포럼에서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경제 패러다임을 분석해보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비즈니스, 사업을 조망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포럼에 지난 12년 동안 서울경제TV와 함께한 각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긴 지 12년 벌써 다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뉴스, 더 좋은 뉴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경제TV 12주년 축하드립니다. 벌써 12년이 됐는데요. 특히 저는 서울경제TV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더 일찍 제가 주식 투자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매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20년, 30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개국 이후 차별화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보도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방송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동안 꿈과 희망을 나눠주었던 뉴스, 앞으로도 계속 부탁합니다. 서울경제TV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나희철입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경제TV가 개국한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의 거센 폭발 속에서 그 기회를 잘 살려 강하고 센 서울경제TV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더욱 번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개국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감사한 말씀을 또 듣고 왔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탄생한 이후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한국 경제 발전에 앞장선다라는 목표로 12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희 서울경제TV는 이런 변화에 맞춰 케이블 TV 채널은 물론이고 포털, 증권사 HTS, 유튜브 등 4대 채널을 갖춘 종합경제 미디어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개국 특별 포럼 역시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 잠시 저희가 진행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 1,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1부에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또 박경수 퓨처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5가지 키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양 디지스트 총장과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장의 좌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첫 번째 강연자 김대종 교수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신 김대중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걸음 또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저희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연 주제 저희가 들어보니까 언택트 이코노미 잡아라라는 주제인데 본격적 강의에 앞서서 좀 살짝 엿보기 예.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예. 또 스마트폰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중심으로 과거에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예. 지금은 모바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바일이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또 강연 이후에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 이런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요. 언택트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뭐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과 또 확보 방안,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육성 전략, 정부에 대한 부탁사항 이렇게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SWOT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강점과 기업, 기회, 또 약점, 위험이 있는데 강점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 통신과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춘 나라가 우리 강점이 되겠고, 약점은 정부의 이제 과도한 규제라든지 고임금,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위험 요소로 보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체 무역이 한 10% 정도 줄었고, 또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조선이 지금 IT로 혁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기업이 SWOT 분석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언택트, 모바일, 그다음에 인터넷, 구독 서비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겠고, 우리 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이런 모바일과 인터넷을 꼭 잡아야 되겠고, 중국과 인도,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SWOT 대응 방안인데요. 모바일 중심의 사업 개편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매월 구독하는 기업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매월 구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아시아 내수 시장, 전 세계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데 우리가 치중해야 되겠다. 우리 중국과 베트남이 뭐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혁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한국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인데요. 서비스업이나 전체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니까 서비스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5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언택트 산업의 비대면 전가인데요. 모바일 중심으로 혁신을 해야 되겠다. 기업의 생존 전략이 바로 인터넷과 언택트, 그다음에 모바일 중심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구독 경제라든지 마케팅 구축, 비대면 영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회원의 가치를 1인당 1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약 30억 정도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이 8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2배 정도로 이렇게 기업을 키웠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회원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업에 있는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상의 변화와 뉴스를 가장 빨리 기업과 연결시켰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딱 발생했다는 뉴스만 보고 바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시가총액이 7조 원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계신 분들이 세상의 변화와 뉴스를 항상 체크하시고 우리 기업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파만 기업들 아주 혁신적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의 1등이 바로 애플인데요. 전 세계 경쟁을 100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애플이 2,4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조, MS 다 2,000조 기업이고
애플은 전체 매출의 30%를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되면 82%를 애플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전 세계 한 10억 대 정도 애플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스마트폰 판매보다도 매월 구독하는 서비스로 지금 애플은 제조업 비중에서 서비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의 자랑이 바로 신속과 정확성, 제조업 강국입니다.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다. 이것을 우리 기업과 연계하자. 전 세계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제품은 한국에 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 베드화인데요.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한국에서 시험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는 세계 2위입니다. 64%. 기업하기 좋은 환경, PC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세계 1위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혁신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DP 순위를 한번 보시면 금년건인데요. 22조가 미국이고 일본이 한 5조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 16조, 한국이 2조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의 GDP의 30배였지만 지금 우리의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GDP는 인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죠, 인구가. 미국이 3억입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도 능가할 수 있고 아시아 최고의 국가, 또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제1부인데요. 지금 같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매출 감소되고 있는 거 보시면 여행, 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자전거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홈 쇼핑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방역,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한 모델인데요. 바로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에 세계 위생용품이나 건강식품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뿐만이 아니라 판매와 마케팅을 모두 다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모바일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바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재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가지고 스마트폰과 연계한다면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산업을 한번 보시면 온라인 쇼핑이 작년 말 기준으로 150조 원 정도이고 매년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가장 큰 증가하는 기업이 바로 온라인 쇼핑과 언택트 산업이다.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5조, 원래는 170조 원 정도가 바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요게 보고 있는 게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1800년도에 일자리를 기계가 뺏어간다고 해서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틀렸습니다.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언택트 산업의 효과를 보시면요. 우리 지금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언택트 산업을, 온라인 산업을 확대한다 그러면 10억 원당 40명을 고용합니다. 우리 제조업이 10억 원당 5명을 고용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필요하고 또 배달 종사자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코딩을 가르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렇게 또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인데요. 이와 같이 한 60%가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여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온라인 유통과 헬스케어,
원격 의료 같은 것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통신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고 IT가 최고의 강국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만 되겠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변화를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면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의 영역별 유망 기술인데요. 교육, 교통, 문화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IT 인력을 혁신하고 IT를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도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커가고 있죠. 원격 의료 시장. 언택트의 가장 만족도가 높고 증가하고 있는 게 40대가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20대가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젊을수록 이렇게 만족도나 비대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키오스크인데요. 지금 프랜차이즈의 모든 매장에 가게 되면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가 주문을 받는다. 이렇게 키오스크, 무인 상점, 언택트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60%나 된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도 아마존과 우리 쿠팡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도 로봇이 배달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책 배달도 하고 있고 또 원격 근무와 홈밀키트 이와 같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부에 이제 우리의 기업의 생존 전략인데요. 우리의 기업이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것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월 구독을 확대해야 되겠다. 애플은 매출액의 30%를 애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0, 그러니까 $10,000을 내게 되면 10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 과거에 3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매월 $10,000 결제로 바뀌었습니다. 구독 경제입니다. 이와 같이 매월 결제하는 구독 경제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언택트의 확대 방안, 모바일 중심이다. 70%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야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인데요. 30일 무료 이용을 하게 해주고 있고 가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메일만 기입하게 되면 바로 회원이 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리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아마존은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 10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이와 같이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경제의 모델인데요. 넷플릭스와 정기 배송 모델, 정수기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맞는 모델을 찾아서 구독을 확대하고 월 구독, 주 구독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구독 경제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체험 말씀드렸고 간편한 이메일로 가입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마켓클리나 100원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스테이크를 공급한다.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이 회원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다. 자동차에서 양말까지 모든 상품을 구독 서비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에 있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회수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기업이 무료 체험을 확대하고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러한 매몰 비용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기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언택트와 모바일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온라인의 70%가 바로 모바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체 온라인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PC의 시대가 갔고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의 시대가 왔다. 또 구독 경제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이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은행, 강남역에 가면 많은 은행과 마트 다 없어지고 오히려 카카오뱅크나 키움증권 같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4대 요소는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모바일이 필수적인 기업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모바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을 기업의 4대 요소, 기업의 생산의 4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이 금년 8월에 83%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택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서비스, 전자제품이 이렇게 80%, 50%나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비중이 70%, 전체 소매 판매의 30%가 바로 온라인이고 온라인의 70%가 바로 모바일의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군별 한번 보시고 또 모바일의 품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기준이고요. 문화레저가 60%나 감소했습니다. 4차 산업의 육성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혁명, 대량혁명, 지식혁명에서 바로 만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로 모든 전 산업에서 바로 이 소프트웨어 융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만족도가 90%나 됩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에 의한 30가지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흩어지면 뭉치면 죽기 때문에 무조건 흩어져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온라인, 언택트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역의 확대와 친기업적인 정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보기 좋게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투고 있죠. 정부 정책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RCEP.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해외 직접 투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유출이 유입의 5배나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전부 다 해외 공장을 짓고 외국인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역 확대 전략을 또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법인세가 보면 우리가 27%, 미국이 21%입니다. 독일이 15%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내년 3월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GDP의 외환 보유의 비중이 25%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IMF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83%나 되고 스위스와 홍콩은 120%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외환 보유액 비축을 제안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정 외환 보유고 이론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보다 2배가 필요한 8천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RCEP이고요.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입니다. 16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TPP가 지금 체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치열한 무역 전쟁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4천조 원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고 아시아와 세계 시장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구독 경제 이렇게 우리 기업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언택트의 의미가 닿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용어 중 하나로 떠올랐죠.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반대로 연결이라는 게 참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강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고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SNAGGYYU N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언택트 트렌드가 구글 등 초대형 IT 기업의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을 후발 기업들이 좀 따라잡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양성보다는 독점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하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새벽 배송, 예. 총알 배송, 2시간 내 배송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독 경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생각해라. 사고의 혁신과 새로운 생각. 우리가 이제 신문도 구독하고 있고 우유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우유의 새로운 신선식품이라든지 부가 서비스를 같이 배달하면 됩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합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있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에 혁신을 더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역발상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금 모자란 상황이어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5가지 키워드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연을 해주실 박경수 퓨처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박경수 대표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어려운 걸음 해주셨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이제 어딜 가나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미리 좀 뵀지만 마스크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네, 그렇죠. 쓰고 오시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5가지 키워드는 어떤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일단 저희의 일상이 이렇게 막 방청객도 없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상의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가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강연 바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강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방청객이 없습니다. 대신 대형 스크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 블랙홀입니다. 모든 것들이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로컬 경제. 집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보면 로컬이라는 게 부상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기반으로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클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취향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취미가 뭔지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니즈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생산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 블랙홀입니다. 저희가 집안에 있다 보면 뭐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배달 음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혼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혼자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셀프 X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효과라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물건에 높은 만족과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을 이케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셀프 X 시대는 이케아 효과가 급증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홈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집에만 있다고 보면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확 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집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에 룰루레몬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요가복 업체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업체가 스타트업 미러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거울 안에 누가 있죠? 보시면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홈 트레이닝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어떤 홈 트레이닝 기구를 사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로컬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잘 보시면 대부분 집과 그리고 회사 이 두 가지 키워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재택 원격 근무를 하시고 또 집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집 안에서 멀리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영역인 동네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근처에 당근마켓이라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은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중고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고거래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동네입니다. 동네가 가지고 있는 숨은 코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계속 있기는 싫기 때문에 동네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네 속에 신뢰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근마켓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는 핑거 클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상을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시어라는 스타트업 의류업체인데 이 스타트업 의류업체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단순 커머스 플랫폼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면 영상이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상 안에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크리에이터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것처럼 혹은 내가 그 제품을 만져보지 않아도 마치 그 제품을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거리감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감성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이 또 뭐냐면 팬덤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팬덤을 활용해서 커머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최근에 이런 라이브 플랫폼을 런칭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리, 그리고 쇼핑, 그리고 여행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시를 먹고 싶다 혹은 스시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일본에 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북유럽의 어떤 가방을 구매하고 싶은데 기존에는 그냥 아마존에서 뭐 구매를 했었는데 제품의 이미지만 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실제 그 매장의 모습도 보고 현지에서 이 가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내가 이 가방을 마치 만지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마존에 최근에 런칭한 아마존 익스플로어가 토탈 라이브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체험, 쇼핑 이 세 가지를 이 플랫폼 내에서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마존에서 이제 런칭한 플랫폼 중에 하나를 사례를 들어보면 아마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코드 중에 취향이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취향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팬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BTS라는 팬덤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 팬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새롭게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인플루언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계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 내 상점을 만들 수 있고 그 상점 내에서 아마존 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팬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좀 더 많은 제품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존 내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아마존에 있는 플랫폼에서 더 확대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스펙보다 디지털 신뢰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신의 브랜드,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플랫폼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베이지라는 영양제 구독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베이지라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영양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정기 구독하게 해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여성이 팔에 어떤 디바이스를 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에서 그 사람의 혈액이 채취가 되는 거죠.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기업한테 보내면은 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양제라고 하면은 센트리움, 더블엑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센트리움이나 더블엑스를 먹으면서 정말 이 영양제가 나에게 맞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다 해소시켜주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Stop Guessing, Start Measuring입니다.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를 측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의 니즈가 세분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 초개인화된 시대에 뼛속까지 나에게 맞춘 서비스들이 급부상할 것이다. 이런 구독 그리고 세분화된 니즈가 화장품, 커피 이런 영역까지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기업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뭔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재택 원격 근무일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채용도 AI 채용, 원격 면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업체에서는 이미 재택 원격 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에서 재택 원격 근무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동기부여입니다. 저희가 재택 원격 근무를 하면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과제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 동기부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수님은 직장 생활에서의 직접적인 접촉은 서서히 사라지고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협업 솔루션이라든지 원격 화상 회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더 활용을 해가지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과거에는 강한 유대감으로 해서 끈끈한 조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택 원격 근무로 인해서 그런 유대감은 어쩔 수 없이 사라지고 있고, 또 최근의 트렌드 또한 개인화되면서 점점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조직이라는 게 희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한 연결에서 약한 연결로 조직이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한 연결이 됐을 경우, 그럼 우리는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업무와 성과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의 의미와 사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재택 원격 근무로 인해서 사람들의 업무 활동을 일일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문서화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연관해서 업무 혁신보다는 사람들의 마인드 혁신이 중요하다. 재택 원격 근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 혁신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로 조직에서 점점 더 프로젝트형 조직 혹은 애자일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변화에 급격히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총 4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비즈니스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 앤 프라이빗 비즈니스입니다. 점점 코로나 이후에는 프라이빗한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팬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런 영향력은 커머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향 플랫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향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취향과 삶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소셜 살롱, 문토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혹은 넷플릭스를 좋아하면 넷플릭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뢰와 안전을 전달하는 비즈니스가 중요해진다. 이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세정제라든지 발열 체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도 정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비즈니스 코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고민해 보시면 더 멋진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확진자 얘기 나왔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새겨들을 만한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저처럼 또 이제 공감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대표님께 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원격 근무 시 집중력 관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말씀해 주신 외로움, 고립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제 재택 원격 근무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제가 그 업무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택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밥을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서로 점심을 같이 먹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업무 중에 하루에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른 팀원들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업무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 업무가 그 친구한테 어떤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혹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그런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이슈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하면 뒷광고? 예, 네,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앞광고를 받습니다 하시는 예, 분들도 맞습니다. 계실 정도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언급해 주신 비즈니스 코드에서 인플루언서와 신뢰 부분이 좀 이게 배치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 그렇죠. 부분을 조화롭게 좀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플루언서 자체가 이런 신뢰가 한번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인플루언서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인플루언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나 혹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신뢰가 어떤 부정적인 효과,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과 마인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자는 뭐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뭐 검열에 대한 얘기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검열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많이 예.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빠져나가잖아요. 예, 인플루언서 자체가 그런 마인드 혁신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사실은 어떤 형태로라도 뒷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의 자정작용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 덧붙여 주셨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언택트로 가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모바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바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로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들은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바일로 단순히 서비스를 이전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전해 왔을 때 기존에 느꼈던 감성이라든지 오프라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바일 속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혹은 직원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크리에이터와 얘기하면서 감성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모바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감성이나 맞습니다. 그때 느꼈던 향수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베네핏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그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런 감성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모바일 속에서도 구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금증이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부를 마칠 시간이 벌써 어느덧 다가와서 박경수 대표님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2주년 특별 포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양 디지스트 총장과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장 모시고 좌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